검색해보면 뭐 꼭 이렇게 얘기하죠. 계약서를 써라. 기왕 쓸 거면 공증을 받아라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저는 주식회사 단지 F&B라고 네. 그 외식업소에 보통 반찬이라고 표현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약간 절임류하고 젓갈류 기반으로 하는 반찬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그 회사의 어떤 뭐 자랑을 좀 잠깐 해주시면. 모기업 반찬 단지는 매출로는 대한민국에서 반찬 쪽으로는 이제 마켓시ェ어 1등인데 네. 한 1000억대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한 4~5% 정도 네. 하고 있습니다. 4~5%면 한 4~50억 정도 되겠네요. 네. 저는 이제 좀 반찬 단지에 그 유통하는 제품들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 반찬에 나가는 유통 경로가 많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외식업소 프랜차이즈 본사에 특화돼서 좀 유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그때 인사 맨 처음 몇 년 전에 들었을 때가 식당 하나 하셨을 때였어요. 정덕식당이라고. 그 지금도 있어요? 상호가 바뀌어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바뀌었어요? 있습니다. 네네. 그만두고 나오셨으니까 바꿔버렸고. 네네. 그때 동업자의 아들내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그래. 그때는 내 이름이었고. 네. 잘 됐어요. 안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너무 잘 됐어요. 장사는 너무 잘 됐고 사실은 이제 동업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저도 동업 되게 많이 하는데 동업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이제 한쪽에서 뭐 욕심을 좀 부려서 네.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동업하기 전에는 뭔가 이해관계가 없을 때 네. 서로 친분만 있을 때는 뭐 다 주고 다 살자 막 이런 개념이지만 네. 막상 또 돈이 좀 얽혀 있고 이익 관계가 조금 이렇게 수반이 되면 한쪽에선 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골이 점점 커져서 결국 헤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당신이 하세요 하고 그냥 잘 헤어지시잖아요. 예, 전 잘 헤어져요. 헤어짐의 전문가입니다. 네. 만남에도 전문가지만 아, 헤어짐에도 전문가입니다. 이게 예. 이제 워낙 많은 업체들하고 이제 거래하시고 네. 많은 분들 만나보셨잖아요. 예, 많이 동업하는 만나요. 거 요령 한번 알려주세요. 동업 많이 하셨습니다.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뭐 꼭 이렇게 얘기하죠. 계약서를 써라. 기왕 쓸 거면 공증을 받아라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동업은 안 하는 게 맞고 내가 51%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51%가 넘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주고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. 욕심을 많이 버려라. 지분이 작으면 그냥 입닥쳐 가만히 있고. 네, 욕심을 많이 버려요. 그리고 어차피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 뭐 1억짜리인데 내가 10% 지분 태우려고 1,000만 원 넣어놨으면 9천만 원짜리한테 그냥 열심히 좀 해줘.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하는 게 맞지. 야, 내가 1,000만 원, 그래 10% 목소리를 내야 돼.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. 둘 다 깨지는 거예요, 사실. 예. 저도 이제 동업하는 게 있는데 저 사실은 입닥쳐 가만히 있어요. 그 좀 최고입니다. 저도 사실은 동업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되는 친구 옆에 잘 붙어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돈 버는 거죠.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. 외식업을 하다 보면 동업을 하는데 네. 둘 다 업장에서 가치를 하는 거야. 그거는 진짜로 하면 안 되는. 진짜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. 네. 교촌치킨 같은 데 있을 때는 매장 하나에 부부 창업이 많았어요. 네. 이혼율 생각보다 높아요. 네. 이유가 있겠죠.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다. 그러면 누구는 뭐 노동 강도의 그 경중을 떠나서 누구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누구는 배달을 다녔는데 서로 힘든 거지. 야, 쟤는 배달 나가서 담배도 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또 저기 그 배달하는 분은 야, 저건 진짜 따뜻하게 주방에서 추워 죽겠는데 따뜻하게 주방에서 이게 서로의 욕심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두 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는 반대한다. 둘이 동업을 하게 되면. 네. 무조건 분야를 나눠야 돼. 분야를 나눠도 힘들어요. 그렇죠. 네, 그건 동업은 그 같은 공간에 동업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. 그런 거네. 그러면 투자자하고 경영자 분리해라. 저는 그렇게 전문 경영인처럼. 그래서 뭐 내가 진짜 뭐 여윳돈이 있어서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뭐 1억짜리 하는데 3천만 원 모자라다 그러면 나 지분 좀 30% 주고 너 인건비 태우고 남는 것만 수익 쉐어하자. 이런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. 동업에서는. 또 욕심이 생겨요. 가서 이제 또 안 되면은 30%의 목소리를 또 내려고 하거든. 그렇죠. 뭐 사람 본능적인 거니까. 그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. 네. 그거 하면 절대적으로 망하는 거예요. 예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중에 동업하고 계시다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거 절대로 참조해야 저는 된다. 지금까지 그 식당 동업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케이스를 딱 한 케이스 봤어요. 킹콩 부대찌개. 걔네들은 거기 셋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저기 크라노프 그쪽도 셋이서 잘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몇 명 있어요, 몇 명.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고 서로 간의 이해심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33대 33대 34 뭐 이런 개념인데 34 가진 사람이 잘하면 33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그래요? 그리고 사실 이게 잘 되면 괜찮아.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지. 사실 잘 되면 괜찮아. 네. 그 워낙 그 식당도 많이 다니시고 네. 대표들하고 소통이 많으시잖아요. 네네네네. 그 식당 하시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식당 가봐라 하는 곳 한 3군데 정도? 이 식당은 가봐라. 너 이 식당 하려면 여기는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거야 하는 추천하시는 식당 있어요? 전국구라 네. 고기는 최근에는 제가 뭐 고기 위주로 말씀드리면 고기는 울산의 브라더 고깃집 최근에 갔다 왔는데 브라더 고깃집 허경민 대표님은 약속까지 해서 직접 만나서 1시간 정도 말씀해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장사하시고 고기 관리 얼마나 잘하시고 그런 거 좀 느낄 수 있을 건데 울산의 브라더 고깃집. 울산의 브라더 고깃집은 고깃집 중에는 정말 강추하는 집이다.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잘 되는 집 중에 좀 얘기하면 순대국밥 브랜드인데 청화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청화옥. 네. 청화옥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오승 대표가 이 친구가 워낙 그 자기 장사로 좀 이렇게 큰 매장 성공시켰던 게 많았는데 그 8,000원짜리 국밥에 도전할 줄은 몰랐고 그 국밥을 약간 우리가 보기엔 좀 럭셔리하게 잘 꾸며놔서 거기는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. 물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배우는 거니까 8,000원짜리 국밥도 이렇게 고급화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봐볼 필요가 있고 왜 줄을 쓰는지도 아마 가면 알겠고 저는 사실 몇 가지 포인트 집어내면 뭐 솥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밑반찬으로 사실 어리굴젓 같은 비싼 그 젓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도 엄청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매장의 음악 같은 거 신경 엄청 많이 써요. 뭐 가야금 변주곡 같은 게 나온다든지 BTS 음악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뭐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1호점하고 5호점을 비교해보면 또 거기서 발전된 모습이 엄청나게 보여요. 최근에 오픈한 데가 저기 사당역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가서 배울 필요도 있고 또 일산의 그 신간의 암소 설렁탕 이런 데 좀 가서 볼 필요 있습니다. 대표님 컨설팅 이제 많이 하시고 업체 많이 아시니까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. 저는 이제 배달업에 관한 제 생각이 있는데 배달. 사실은 이제 뭐 의견은 분분하죠. 뭐 이거는 계속 하면 잘 할 수 있다. 아니면 이거는 그냥 몸빵 때우는 거다.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배달업은 어떤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배달업이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생각 있으시잖아요. 없어요. 배달업은 사실 없어요?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바로 대답이 나오지도 없다고.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배달 관련돼서 제가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저 식당 세팅할 때는 그 판매 전략을 다양화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뭐 인하는 거, 안에서 드시는 거, 그다음에 투고 테이크아웃 하는 거, 배달 포장하는 거, 딜리버리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딜리버리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어요. 진짜로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정말 몰랐고 비용에 소요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수료부터 라이더 비용이니 뭐 여러 가지 포장 비용이나 또 요즘엔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사실은 배달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저는 약간 442라고 표현하는데 40%는 예를 들어서 뭐 홀에서 하시고 40%는 포장을 하시고 뭐 20%는 뭐 배달하시고 배달 비율을 계속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건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맛집에 배달하는 거랑 배달집에 배달시키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. 맛도 그렇고 근데 자꾸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가니까 이 맛이 그 맛 좋은 맛 아니야 하는데 사실 그 맛은 좋은 맛은 아닙니다, 여러분. 다 감춰진 맛이지.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
이게 사실은 이걸 비하하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이라는 건 사실 가서 먹는 겁니다. 네. 배달 저도 음식이 그 생각이에요. 배달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. 예, 가서 먹는 거죠. 진짜. 예. 이거 우리 사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.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 눈코 뜰 새 없어서 점심 때운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은. 그래서 그 한 시간에 좀 음식 플러스해서 가치를 좀 줘야 되지 않나. 네. 그러려면 음식도 좀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공간도 잘 꾸며놔야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. 좋은 말씀도 감사드리고요. 그치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드리고 아이 별 말씀이요. 다음에 또 한번 아유 불러만 주시면 올 텐데 미리 좀 섭외를 오늘 오늘 갑자기 갑자기 밥 먹자고 그러시고 갑자기 마이크를 꽂아드리시더니 갑자기 뭔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재미난 수다였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수술은요, 그렇게 금방은 이런 쏘리 그냥 수술 나오는 거예요 원래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오늘 어쨌건 너무 반가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